네, 오늘은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환원동각 중에서 마지막에 각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왜 동일한 팔자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은 똑같지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명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일반 동호인들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그거를 명리 3대 그 명인이라고 하는 동계 박재환 선생님께서 동일한 명식, 동일한 생년월일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환원동각이라고 하는 요인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해서 환은 어떤 생명체로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생명체 중에서도 인간으로 왔으며 남녀의 구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주명리라고 하는 철학의 주체가 되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 이제 혼은 내가 어떠한 부모 조상 어떤 혈통을 받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얘기했으며 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난 시대 또 장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깨닫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지는 동일한 명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자각, 어떠한 깨달음, 어떠한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동각 중에서 환혼동을 뭔가 선천적으로 규정 지워지고 운명 지워지고 필연적이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영성학이나 아니면 불교의 인연법에 따른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내가 과거생에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내가 선택하고 나온 그러한 환경이고 혈통줄이고 생명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현실의 입장에 살펴본다라고 하면 환원동은 뭔가 규정 지워진 운명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율적일 수 있고 자유의지일 수 있고 이렇게 후천적인 이러한 작용력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운명학으로서 명리를 취급을 할 때 그러면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규정짓고 통제하고 인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인 거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작용을 안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 환원동각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죠?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동일한 이런 연월일치를 갖고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어떠한 배움을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제 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영역 그리고 종교에서도 유불선, 기존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교적인 이러한 어떤 논리나 이런 거를 대입한다기보다는 순수하게 한번 명리적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드시 이제 각의 전제상은 이거는 그 학자의 약자가 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견자하고 합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우다라고 하는 뜻하고 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같이 이렇게 그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각자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배운 것이 드러나고 배운 것이 나타나고 배운 것이 발현이 돼서 이것이 깨닫게 되는 거고 깨달으면 결국 이렇게 좀 심한 눈이 트이다, 눈이 트이는 내지는 눈이 뜨이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좀 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명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제 명리에서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를 중심으로 비겁이 있고, 그렇죠? 비겁이 있고, 그리고 식신이 있고, 그리고 이게 재성이 있고, 재가 있고, 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어서 흔히들 보면 이렇게 비식, 재, 관, 인생아 해서 이런 흐름을 이제 겪게 되죠. 사주는 내기둥 8글자이지만 이것을 십성으로 따지면 흔히 이제 비식재관인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8글자의 구성 형태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의 순환 구조 흐름하고도 그 연관성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인성의 이러한 그 보살핌이나 도움이나 이런 바탕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떤 그 자아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과 성장을 비견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태어나서 홀로 이렇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유무형적인 부모나 주변의 어떤 도움이나 요즘 같으면 어떤 사회나 국가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이 되면 그렇죠? 되면 나는 나의 능력과 재주, 재능, 표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그 식신이나 식상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일이 되어도 좋고 내 자신을 이렇게 리플렉스하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던지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형성이 된 다음에 자립성가할 수 있는 주체성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재주, 재능, 특출한 능력 이런 부분을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유무형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없죠. 어떤 형태라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 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자도 무슨 일이라든지 하고 살아라. 하다못해 대나무라도 깎아라라고 했어요. 대나무라도. 예전에 죽간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대나무라도 깎아서 무슨 일이든지 해라. 그러면 일을 해서 내 능력이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그 다음에 재물로 가죠. 그렇죠? 돈으로. 그러니까 돈은 항상 명리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명지원이라 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을 하고 생명을 영위하는 보조수단 내지는 대체수단으로 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재물이 왕성하고 재물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렇죠 명예를 추구하게 돼 있죠. 명예나 지위나 그렇죠. 뭐 더 나가서 커지면 권력 이런 부분을 추구하게 돼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드러나는 존재
명망, 뭐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관이는 명예, 같이 명예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 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순환 사이클을 겪게 되는 것이 명리로 본 일반적인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그 인성의 작용력은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생받을 때 하고 생받아서 내가 주체적으로 자립성가할 때 작용하는 인성의 흐름하고 인성의 본질하고 내가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나서 뭔가 다시 한번 나한테 생들어오는 이 인성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뭐 학문이든 자격이든 도움이든 공부든 여러 가지 의미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뭐 사주 명리에 내가 인성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런 유무를 떠나서 이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뭔가 이 대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먹는 물 이런 것들이 유형화돼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그리고 공부 내 어떤 지식이나 마음을 채우고 충족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해서 전반적으로는 마지막에 다시 나를 생하는 이런 구조의 원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비식재관인의 운동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환원동각의 각의 의미는 이런 비식재관인의 운동의 흐름하고 운동성의 흐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이를테면 우리가 각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내가 면벽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불교 경전을 통해 가지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명리 입장에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비식재관인의 구조에서 나는 어떤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나를 포함한 인생사의 흐름이 이러한 구조와 구성 요소들을 띠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구조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명리를 공부하면서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 첫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 환원동각을 얘기했던 이 도계 선생도 보면 이제 명조가 이렇죠. 이분도 보면 이건 뭐 본인이 공개한 명조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명리학도들이 이 명조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냥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월에 음력 11월에 을목이기 때문에 아주 추운 계절에 태어났죠. 이걸 격으로 보면 편인인데 크게 봐서 인수격이고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수격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인수가 재관으로 가거나 인수용인을 하거나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살인상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도 명확하게도 이렇게 인수가 인용 그 식상을 하는 시간의 정화로 식상으로 해서 격은 이렇게 성격을 한 그러한 명이 되겠습니다. 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중의 개수가 투간이 됐고 이 편인이죠. 인성이죠. 인성입니다. 인성이 투간이 됐고 그러니까 추운 계절에 더 한기를 더하는 그런 어떤 형상이 있는 거고 월간의 간목이 이렇게 그 등락의 갑으로 을목화초가 덩쿨이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간목의 형태가 있지만 지지에서 보면 뿌리로는 해중의 간목, 연지에 이제 묘목이 있는데 을이 뿌리를 내리는 건 직접으로 내릴 수 있는 거는 묘목이죠, 그죠? 묘목인데 이 묘목도 사실은 이렇게 자묘로 수목이 좀 응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해중의 간목이나 해중의 간목도 실제 장생받는 간목이고 겁재이지만 을목한테는 이 현상으로 보면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천간에 떠 있어서 한겨울에 조후로는
병화가 첫 번째죠, 사실은. 그렇지만 정화도 쓴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정화가 지지에 보면 이제 뿌리가 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등락개갑해서 이렇게 인보 상관하는 성향하고 지지에 이렇게 자묘형이 있는데 해묘합도 있고 해서 천간에 떠 있는 정화가 무근한 정화가 그래도 이렇게 생받아서 작용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지로는 완전히 수국을 많이 이뤘죠, 그렇죠? 수다 목부될 수 있는 것을 등락개갑이 연지의 묘목에 그래도 서로 간의 자묘형이나 해자형의 상황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뿌리로 대지고 정화가 수다화식 될 수 있는 부분을 간목으로 그렇죠? 이거는 그 유신 유화 상황이 돼서 아주 꺼지려고 하는 불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형태를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공부 기운들이 인성의 기운들이 거의 전반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성을 내가 잘 못 받거나 이렇게 수로 화로 설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 수다목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수다화식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어쨌든 이런 갑과 묘와 이런 서로 간의 천간지지가 호생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화로 입장에서 보면 다 이렇게 해자에 이거는 해자니까 그죠? 해자니까 기본적으로 쌍화 유목을 놓고 해해는 자형인데 어쨌든 역마 기운을 놓고 물을 놓고 이랬기 때문에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45세 대전에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렇게 인정을 살피거나 경험도 쌓거나 그랬을 수 있는 원국의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인데 깔끔하죠, 그렇죠? 수, 목, 화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재성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관성은 없습니다. 을에는 기본적으로 신유가 공망이기 때문에 관은 공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시지도 이렇게 해 자형을 치고 있고 그래서 식재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식신의 어떤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인생 말년까지 그죠? 정편인 공부한 내용을 쭉 비겁들하고 쭉 펼치는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해수로 녹아 있는 어두운 이 정화로 이 등불로 그죠? 이렇게 좀 밝혀주는 딱 뭡니까 활인업 부재중성 이거로는 아주 딱 제격인 그러한 명조이십니다. 딱 보면 이러한 환운동각이 이런 구조 내에서 나올만 하죠. 이런 깊은 정신세계, 술의 천문도 놓고 그래서 그 세계에서 뭔가 반짝반짝하는 영롱하게 빛나는 이 은하수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이제 식신을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명리라든지 활인업하는 계통으로는 참 잘 맞으신다. 대신에 보면 사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춥습니다. 차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어떤 재물이라든지 육친의 어떤 흥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19살에 중국을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돌아와 가지고 또 공부도 계속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본인 팔자를 10대 말 20대 초반에 열어보고 나서 생각을 안 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놓여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어떻습니까? 자각을 환원동각의 각을 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은 거의 90살에 술을 다 하시기 전까지 20에서부터 20전에서 뜻을 세워가지고 거의 70여 년 동안을 이렇게 자고 오면 하질 않고 한길 인생으로만 쭉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의 인생 같은 경우는 인성에서 시작을 해서 인성에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건 신강신약도 아니고 희기도 아니고 이 사주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순환 사이클 속에서 내 8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미션, 목적 이게 뭐냐 이런 거를
명리에 관심 있거나 명리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인생의 초반에 이거를 알던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좀 접하시든지 간에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이렇게 명리가 관심이 있고 이렇게 그 공부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옛날 이 종로 3가에 보면은 그 교본 종로서적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그 2층, 3층 이쪽에 이제 그래도 국내에는 그 당시에 광화문 종로통에 종로서적하고 교보문고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면 그 이렇게 명리서적 코너에 많이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그 백영과 씨가 지은 그 사주정선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공부를 했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이 궁금했고 저는 이제 일찍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명리는 이제 이 인생의 판도라 상자라고 저는 그 표현을 하는데 젊은 사람 입장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나이 좀 세월 사신 분들이야 이제 살아온 인생의 궤적을 맞춰볼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의 판도라 상자는 어떻게 펼쳐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공부도 하기도 했고 쭉 이렇게 진짜 뭐 국내에 내놓으라는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제 걸 이렇게 감명 받아보기도 했고 그랬더니 달라 다른데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왕창 달라 왕창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권력을 잡는다라고도 하는 사람도 얘기도 있고 또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스님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도 그냥이 아니라 아주 명확해요. 권력을 잡으면 그 옛날 홍구경 같이 그 막부의 실력자 이런 홍구경 같이 되고 분은 그때 제가 피카디리 그 단성다 뒤쪽에 있는 어느 분한테 갔는데 그 양반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부의 척도를 9등급으로 나누더라고요. 9등급으로. 그러면서 뭐 한 중지상 정도는 이루겠다. 상중하가 있는데 중지상 정도는 이루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분은 서대문에 있었던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그 부인이 이렇게 오면 손님들 오면 케어도 하고 이랬었어요. 명조 대신 받아주고. 근데 이분은 그때만 해도 제가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출가를 하면 고승이 된다. 스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그 박 선생 명조는 어쨌든 뭐 본인이 봤든 뭐 했든 한길 인생을 쭉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은 제 명조 하나를 가지고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공개는 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이 명조를 가지고 권력 계통에서 자리매김할 거다. 아니면 돈을 벌 거다. 아니면 돌을 닦을 거다. 전혀 다른 전혀 뭐 옆 동네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그러면 제가 지금 와서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제 팔자의 구조를 가지고 동일한 제가 한 8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우리나라에 저랑 똑같은 명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는. 그러면 분명히 그 명조들 중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겠다. 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그 환운동, 이러한 성향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작은 에너지는 아니었는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면 나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여기가 세 번째가 그분 그게 이제 조금 맞는 게 되는 거지. 맞는 게.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이렇게 비식재관인이 돌아가는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 선생 구조는 공부에서 비겁들을 하고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펼쳐가지고 그 차가운 바닷물에 또 그 어두운 해자의 시간대에 암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등대 같은 그러한
지시 등 이런 역할을 해준다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옵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본인도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본인 명조대로 사신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천수도 누리신 거고, 지금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명망 있는 명리가로서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도 칭송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많은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뭔가 배움의 단계에 지금 입문을 하던, 이 공부가 꼭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처음에 뭔가 인생을 처음 배우는 단계가 있든, 아니면 내가 배운 걸 돌아보고 그 경험치를 쌓아가든, 아니면 내가 배운 게 이미 많고 보고 겪고 들은 게 이미 많아서 인생의 후반생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뭔가 압축시키고 농축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던, 어쨌든 이러한 과정 중에 이러한 나의 근원, 나의 인생의 에너지의 근원처를 알 수 있는 공부가 선행이 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자기 코스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다. 이렇게 비식 재관인의 특징이 분명히 있죠. 그 독일 선생은 뭐였습니까? 인성으로 이 양반은, 그렇죠? 인성으로 이렇게 딱 특징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방향성이 명확하게 사주라고 하는 8글자의 코드에 딱 들어가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성으로 짜여져 있는 사람도 재관을 탐하고, 식상으로 짜여져 있는 사람도 재관을 탐하고, 재관으로 짜여져 있는 사람도 재관을 탐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세상의 가치는 재관으로 쏠려 있단 말이죠. 전도돼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 재관으로 자기 구조가, 스트럭처가 잘 짜여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내 환경에서, 내 주 무대에서 이렇게 내 역량이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다른 길로 해서 펼쳐져야 될 인생길을 가야 될 그럴 사람들이 있는데도 재관을 쫓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인생길을, 또 부조화스러운 인생길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각을 위해서는, 이 각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각을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압축된 코드를 담아놓은 이러한 사주 명리를 가지고 내가 가장 잘 발현시킬 에너지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 이거 깨닫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 실제 있는 명조이지만 이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한테 물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이제 명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분도 이제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분이셨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분이 여자분이세요. 이 정도까지는 뭐 공개도 괜찮겠죠. 대우는 뭐 따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보시면, 신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그쵸? 신월의 경금이고, 이 강하시잖아요, 그죠? 강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걸록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걸록격으로 봐도 되고, 기본적으로 신중에 임수가 투간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투간이 됐어요. 투간이 돼서 득수 이청을 이루었다라고 봐도 되고, 그리고 신자가 합을 하기 때문에 금수상함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화겁위생을 해서 금수상함을 이루었다라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지지에 인신충이 있고 충이 있는 거를 자신이 결합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해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겁이 식신을 용하는
아니면 이렇게 식신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식신이 생재를 하기도 하고 식신이 뭘 하기도 합니까? 식신재 살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만으로 이렇게 구조가 안 된 게 다행인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한 뭐 격으로 보면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잡혀요. 잡히는데 기본적으로 여성분이 이렇게 양팔통에 그렇죠? 양팔통에 강한 글자가 천간에 경금이 강하고 간목도 강하고 임수도 신자 수국에 가장 강한 거는 임수가 가장 강하죠. 신자 수국에 강하고 병화도 인중에 병화에 뿌리가 있긴 하지만 멀고 그리고 여기에 인신충이 돼 있죠, 그렇죠? 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분이 갑인생이면 몇 살이세요? 49이죠. 거의 50을 두고 있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지금 아마 이 정도 타이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경자를 놓고 자시의 경자란 말이에요. 자시의 병자를 놓고 있는 이런 형상인 거고 나는 일지에 시지에 이렇게 상관 기운을 식신 기운을 강하게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러한 명조인데 결국 여기도 보면 수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죠. 갖춰져 있고 어쨌든 여기도 말년에 병화 태양을 쓰시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병화. 근데 이 병화가 연결되는 구조가 연지인에서 말년에 가서 연결되는 구조죠. 충합으로 이건 해소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병화를 아까 이제 박 선생 구조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긴 병화 태양으로서 나의 그죠? 이런 경금 큰 인수봉 같은 바위를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형상을 이루고 있는 건데 또 다르게 보면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냐면 이게 나는 이렇게 해저 깊숙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 아주 커다란 큰 섬 같은 거예요. 큰 바위. 큰 아주 멋진 큰 섬 같은데 이 밑에로는 내가 섬이 드러나 있고 그 바위가 밑에 있고 바다에 이건 바다가 된 게 자자는 바다에 물결이 출렁출렁거리는 내가 바다에 잠겨 있는 바위의 형상인데 바위의 형상인데 이 간목은 생명이기도 한 거예요. 생명이고 그대로 갑인이니까 그냥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는 항해하는 생명의 큰 항해선이 되는 거예요. 항해선, 인생 행로. 여기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위의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표류를 하는 거야. 이 갑인 생명체들이. 어디 이렇게 제 항로를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표류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중생들이 타고 있는 이러한 큰 범선을 배를 결국 뭡니까? 내가 병화로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병화 태양으로서 이 어두운 이러한 이렇게 어떤 자시 내지는 깜깜한 이런 곳에 이렇게 빛을 비춰가지고 인도를 해주는 그러한 명조다. 활인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에 맞는 명조가 있고 아닌 명조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이런 격으로도 풀 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이쪽 계통에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설명을 쭉 들으시더니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그런 부분하고 많이 매치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쪽을 하면 본인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여쭤오셔가지고 하시라고. 본인은 이거를 하셔야 본인이 만족스러우실 수가 있다고. 나머지 인생이 그렇죠? 지금 이제 내일이면 5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본인도 물론 뭐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본인도 참조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하는데 결정이었던 어떤 조언으로 이렇게 좀 삼으시겠죠.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박 선생의 그러한 본인에 들어있는 명조나 여기도 아까 뭐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없다 손 치더라도 본인의 성향 자체가 이미 그러한 뭔가 이 사회에 이렇게 불을 비춰주는 이러한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라든지 어떤 뭐 이런 자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베푸는 삶을 사셔야 뭐 재물의 유무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명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식재관인을 놓으면 비식재관인을 이렇게 이제 논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런 사이클을 거치면서 내가 얻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재물을 얻을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많은 그러한 이러한 뭐 육친, 이를테면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렇게 가족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한 세상에 원 사이클을 돌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식신에 그럼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뭐 식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재주나 재능이나 이런 뭐 특기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피아노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저 사람은 저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특출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 메이저리그 출신 지금 후학 양수하는 분도 한번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젊으신 분인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투타를 하는 이러한 야구에 특출한 재능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은퇴를 해가지고 그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제 후학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뭔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고 이 재능이 출중하거나 이 재능이 더 발현되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해서 뭔가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그 재화가 획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활의 방편으로 살죠. 기본적으로 재물이 있거나 여유스러우면 맹자도 그랬잖아요. 유항산자라야 유항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항산자 항상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재물의 생성이 항상성 있게 이루어지는 자라야. 즉 요즘으로 말하면 돈벌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되고 끊김이 없이 되는 사람이라야 뭐라 그랬어요? 유항심이라 그랬어요. 유항심. 유항산자라야 유항심이다. 항상심. 그러니까 이거는 여유로운 마음인 거지. 뭐 주머니가 차야 베풀 수도 있고 누가 사람을 만나도 점심값이라도 술값이라도 내가 탁탁 낼 수 있고 이런 게.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재물은. 이게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흔들리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항산자라야 유항심이다. 그런데 이 재물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인생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없는 사람도 재물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재물을 취하려고 해요. 실제로 보면 이 재물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갈등 느끼고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관을 들었던 우리 이건희 회장도 7년 반 동안에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긴 돈이 12조였어요. 12조. 돈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뭔가 마지막 순간이 될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다 어떻다? 못 쓰고 간다. 못 쓰고 간다. 그리고 그 돈을 더더욱이나
가져가지는 더더욱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재물이 많으면 사람은 관을 탐합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이게 지방자치제나 이런 게 돼가지고 돈이 있으면 선출직으로 그렇죠? 지방의회로 많이 이렇게 선거도 많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지금 뭐 투명한 선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재물이 있어야 그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그 관을 테이크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을 얻으려고 그렇게들 많이들 애를 쓴단 말이죠. 아니면 관을 얻는 방식이 많았으니까 과거 어두운 시절에는 총칼로 무력으로 관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축년에 공교롭게도 두 역사에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러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도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을 내가 저승까지 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놓고 간단 말이지.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 몸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지만 결국 이거를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서 80을 사용하든 90을 사용하든 아니면 조금 더 많은 세월을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몸뚱아리도 어떻다? 놓고 가는 거다. 제 개인적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아주 친한 육친이죠. 저희 소중하신 아버님을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이별의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쭉 다 마무리를 하고 벽제 승화원에 가서 뭐 선산이 있으니까 이제 그 화장으로 모셨는데 딱 그 다 접수하고 나서 이렇게 로라고 합니다. 로 이렇게 그 화장하는 로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까지가 정확하게 45분 걸렸어요. 45분. 그분은 이 생에 85년의 육신을 가지고 지내시다가 저하고는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하시다가 제가 철들고 기억하는 건 조금 짧았겠지만 어쨌든 부친의 기억으로는 60년 동안 인연을 맺다가 결국 헤어질 시간이 돼서 헤어져서 내가 받고 나왔던 이런 육신마저도 벗어버리고 놓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가지고 흔적이 사라지는 한 줌의 재로 한 항아리의 이런 재로 사라지는 시간이 딱 45분 걸리더라고. 45분.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식재관인으로 돌아가는 건데 나의 특출한 재주나 재능 수많을 수 있고 많건 적건 간의 삶의 어떤 그 수단이 됐던 이런 재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았던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군림할 수 있었던 이러한 권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가더라 이거지. 다 놓고 가더라. 못 가져간다. 안 된다. 허락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생에 나와서 얻었던 지혜. 자, 학이 있어야, 그쵸? 학이 사실은 뒷받침이 돼야, 어떻습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한 사이클을 돌면서 내가 배우고, 듣고, 보고, 익혔던 이런 부분들이 배운 걸 봐서 결국은 이게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그 깨달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인성이다. 인성이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에 밀린 숙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올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불가에서는 수레바퀴 윤자를 써 돌고 돈다라고 해서 그렇죠? 윤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회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에너지들은 내가 이어갈 수 없지만 연결할 수 없지만 내가 공부했던 내가 닦았던 이렇게 깨달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러한 과거생의 인자만큼은 인성으로서 내 마음에, 내 무의식에 심어져서 다음 생에 또 다른 나의 인성이 될 거다. 응? 인성이 될 거다. 그래서 먼저 자각, 내 명조의 틀을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 명조에 뭐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뭐 사주에 인성이 없는데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이미 나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토의 화연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의 화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사람은 뭔가 내가 학문적인 어떤 학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힐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비식재관인 중에서 인성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귀결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그 인생 행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명리 선배이시지만 도계 박재환 선생의 환원동각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쭉 시리즈별로 살펴봤고 뭐로 드릴 말씀은 상당히 많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각자의 받아들이는 거나 이해도에 따라서는 느낌이 좀 다 다르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신축년 어쨌든 이달에 이제 신축월을 이렇게 이제 지내시면서 결국 인생은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거다. 유한한 거다. 유한 속에서 유한의 사이클 속에서 내가 과연 방점을 이렇게 찍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건 종교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의 실체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렇죠? 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이 어떤 코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인자를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 방향성을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라고 하면 글쎄 인생 뭐 100% 만족스럽지 않을진 몰라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 세상 이렇게 좀 살다 가는데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아니면 엔딩이 좋았다. 뭐 과거 살아온 인생이 많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그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 초발심 자경문에 보면 이게 날일자인가? 한일자인가? 어쨌든 이게 이제 흔히 삼일수심이 천재보요 백년탄물이 일존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 불교신자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닌데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인성 공부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환원동각의 각을 규정짓고 제 나름대로 느낌으로는 방점은 비식재관인의 인에 있는 거다. 인생을 일관적으로 또 아니면 어느 정도 세월이 묻어나가고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인성인 거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자리가 그리고 이런 그 현상계의 이러한 사물의 변화에 희노애락에 탐진치에 이렇게 너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3일 동안에 마음 닦는 것이 천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보물, 천재보여 보물이 되는 것이요. 100년 탐물이 일존이다. 100년 동안 탐한 그 어떤 재물의 어떤 성취가 하루아침에 티끌진
티끌로 사라질 수가 있는 거다. 물론 이렇다라고 해서 제가 절대로 재물의 가치나 이런 것을 좌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never.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내 중심이 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재물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항상 재물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어떤 방향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몇 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핵심 뭐냐면 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물론 이게 실제적인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가 위축된다거나 기분적으로 그런 재해 논리에 너무 내가 인성이 이렇게 제극인이 돼서 너무 내가 인생의 가치 자체를 이렇게 좀 매몰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고 추구해 나가야 될 또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각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각의 그 도계 선생도 그러죠. 이 환원동각의 여하에 따라서 명조가 좋게 받고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다 못 누리는 그런 명조가 있고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환혼동각 좀 뭔가 내 어떤 마지막에 운명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개운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나의 의지 나의 어떤 그 인성 공부 마음자리 닦는 거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인생의 동일한 팔자라고 하더라도 그 희노애락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게 환원동각을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후배들도 어쨌든 이런 이론적인 이치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겠지만 환원동각의 방점은 마지막에 각에 있겠구나 하는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원동각 쭉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